자,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또 한 가지 이슈, 환율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환율 조작국 그 지정 요건에 따라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경우 대미 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당시 사실상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그 이야기의 그 뒤편에는 결국은 대미무역 흑자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방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정부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나라 대미무역 흑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 2월 기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5%나 감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고요. 일본 역시 감소시키고 대만 역시 감소시키고 중국 역시 상당 부분 흑자의 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이는 어찌 보면 미국으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원을 수입을 하면서 왜냐하면 에너지원의 규모는 상당 부분 크죠. 단위당 그 단가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대미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됐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환율 조작국의 지정 이슈는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다. 그 파장은 상당 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진폭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환율 조작국의 지정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대미무역 흑자 200억 불 이상, 그리고 경상 흑자 그 나라 GDP의 3% 이상, 그리고 정부의 환율 시장 개입 동방향으로 개입을 한다라는 것. 네, 여기서 그 2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2가지에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죠. 우리나라의 대미무역 흑자가 총 그 300억 달러가 넘게 되면서 200억 달러의 기준치를 능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상 흑자 규모 7.9%입니다. 경상 흑자가 GDP의 7.9%. 그들이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환율 조작국의 지정 가이던스는 3% 이상인 국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2가지 200억 달러가 넘는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3%가 넘는 경상 이익.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미국 쪽의 무역 적자 규모가 8.1%가 개선되었다라는 통계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국가들,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그만큼 그들의 무역 수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치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8.1%가 감소돼서 500억 달러 미만으로 지금 현재 하락해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이런 결과물들,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오히려 좀 옅어질 것이 아닌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만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로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 시장 그리고 그 달러 엔 환율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율 시장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뚜렷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달까지와 4월 달 이후 시장 내 가장 큰 변화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 소위 말하는 1분기 누적 외국인들의 순매수 5.5조 원 하지만 4월 달 이후 3,8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들의 스탠스. 이 스탠스의 결과물, 배경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국은 환율 조작국 가능성, 이에 따른 원화의 절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꼭 놓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 조작국 이슈 상당히 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이야기다.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말자. 일단 좀 중도를 지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